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한식 구매 관리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는데요. 한식 구매 관리는 그 제목과는 달리 한식뿐만이 아니고 양식, 일식, 보거, 중식 조리기능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구매 관리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구매 관리뿐만이 아니고 푸드 마케팅이나 경영 관리, 외식업 또는 단체 급식소 경영 관리를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시장조사의 원칙에 들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1. 비용 최저성의 원칙.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죠. 비용 경제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계획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 모두 맞는 답이 되겠고요. 지문에는 안 나왔지만 조사 탄력성의 원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구매 관리의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구매 관리의 요소는 당연히 구매 들어가죠. 그리고 검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이 들어가고 재고 관리가 들어갈 텐데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냐? 판매 상품을 검사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구매 관리하고 판매는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배추의 정미정량이 1인당 45g이고 이게 구가 아니고 g이죠. 폐기율이 10%일 때 급식 인원이 150명이라면 발주해야 할 양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발주량은 정량 곱하기 정미정량 곱하기 인원수, 즉 정미정량이 45g이죠. 곱하기 150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곱할 수 있죠? 출고개수를 곱하면 되죠. 출고개수를 계산을 해보자면 출고개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100 나누기 가식부율이 되죠. 그러니까 100은 무조건 상수니까 무조건 놓고 가식부율이 지금 현재 얼마죠? 폐기율이 10이니까 100-10 하면 90이 되죠. 여기다 90 앱을 하면 얼마가 되죠? 1.11이 되겠죠? 1.11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1.12를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45 곱하기 150이 얼마죠? 6750이 나오네요. 그죠? 6750 곱하기 1.11 또는 여기 100 양쪽에 100을 다 곱해주면 여기가 100분의 90이 되니까 0.9가 되겠죠? 해서 0.9로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답을 구하면 약 7,50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7.5kg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 관리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장부 정리의 원칙은 재고량 파악이 쉽도록 해야 된다. 맞죠? 재고 관리는 식재료의 원가 계산의 필수 요건이다. 맞는 말이죠. 재고 관리가 잘못되면 원가가 늘어나죠. 단체 급식소에서의 재고 관리는 적어도 월 1회 이상 해야 맞는 거죠. 식품 원료의 수불부 기록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는 관리상 문제로 볼 수 있고 경영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가 아니죠. 경영 문제에 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 원가에 영향을 끼치니까. 여기 2번에 원가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재고 관리가. 그러니까 원가에 영향을 끼치니까 경영 문제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 예, FIFO, first in, first out이죠. 먼저 산 것을 먼저 내보내는 장부 정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총 구매가법, 총 구매가법은 total purchase price method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 부분은 총 구매가법이 아니고 평균법입니다. 그러니까 총 요게 평균법에서 답이 2번, 즉 2번이 틀린 거죠. 볼 수 없는 거니까. 리포, 후입선출법, 나중에 구입한 거를 먼저 내보내는 장부상. 실제 재고는 항상 먼저 구입한 걸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장부 정리는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 구매가법은 여러 차례 구매한 재고가 아직 남아 있을 경우 맨 마지막에 구입한 단가를 적용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입선출법은 뭐 통상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건 더 얘기할 필요 없지만 후입선출법 같은 걸 왜 쓸까요? 이거는 물건값이 오르든 또는 물건값이 지속적으로 내리든 이럴 때에 이번 회계연도의 단기 순손실이나 순이익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회계를 합법적으로 좀 더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리포 또는 FIFO를 선택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재료의 저장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 품목에 관계없이 저장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틀렸죠. 품목에 관계없이는 안 되죠. 저장 기간만 같으면 함께 적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 선입선출법에 의해 먼저 구입한 것을 출고하기 쉽게 한다. 맞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실제 재고 관리는 무조건 선입선출이에요. 단지 회계상 후입선출을 할 수 있다. 저장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죠. 저장 기준과 기간을 엄수해야 되죠. 예, 맞는 말이 되겠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케첩의 4월 한 달 동안 구매한 내용과 재고를 정리한 것이다. 최종 구매가법에 따른 재고자산을 평가하면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최종 구매가법이니까 심플하죠. 단가가 1,050원으로 딱 결정되죠. 왜냐하면 최종 구매가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재고량 모두 남은 걸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8, 15가 되네요. 1,050 곱하기 15. 예,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1,050 곱하기 15 하면은 15,750원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냉장 차량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납품하는 경우 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의 검수 기준으로 옳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냉장식품은 10도씨 이하, 섭씨 10도 이하죠. 그 다음에 냉동식품은 섭씨 마이너스 18도 이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검수에 사용하는 이화학적 방법이 아닌 것은 뭐냐? 이는 뭐죠? 물리적이라는 뜻, 리죠, 리, 물리. 화학은 화학적, 그러니까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검경적 검사, 맞는 말이죠. 검경적 검사가 뭐예요?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과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식품 세포나 조직의 모양이나 불순물 여부, 또 미생물의 부착 여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게 검경적 검사다. 물리적 검사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화학적이니까. 화학적 검사 또는 생화학적 검사 다 맞는 말이죠. 기계적 검사는 틀리다. 이화학적 검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받는 검사가 뭐예요? 예, 오감을 이용하는 거죠. 어류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 비늘에 광택이 있고 몸체에 잘 달라붙어 있는 생선. 맞는 말이죠. 신선한 거예요. 살갗에 광택이 있고 탄력성이 있는 생선. 맞는 말이죠. 배를 눌렀을 때 부드럽고 물렁거린 생선. 당연히 틀린 말이죠. 예, 배를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신선하다. 눈에 광택이 있고 싱싱하며 튀어나온 생선. 눈이 튀어나온 게 싱싱한 거예요.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생선의 신선도가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아가미의 빛깔이 선홍색이며 꽉 닫혀있다. 맞는 말이죠? 이거 신선한 거예요. 휘발성 염기물질이 생성된다. TMA가 생성됐다는 거니까 저하된 거죠. 살이 부드럽고 뼈가 잘 분리된다. 여기서 말이 부드럽다라고 했지만 물렁물렁하다는 뜻이잖아요. 뼈가 잘 분리되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 거죠. 비늘이 표피해서 잘 분리된다. 손질하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신선치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검수 시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이 뭐냐? 파기검사가 무슨 뜻이에요? 예, 그 검수를 위해서 식품을 손상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파기검사를 하면 전수검사를 하는데 이게 다 파기검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육류나 값비싼 재료, 맞는 말이죠. 이거는 전수검사를 해야죠. 항목이 많거나 수량이 많은 경우, 이거는 더더군다나 수량이 많은 경우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항목이 많은 경우 일일이 이걸 다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전수검사를 피한다. 검수기관과 비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검수기간이 너무 긴다든지 검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할 때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샘플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통조림의 검수 항목으로 부적당한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유통기한 당연히 봐야죠. 내용물 표시 당연히 봐야죠. 내용물의 생산연도, 내용물의 생산연도는 문제가 없어요. 제조일자 당연히 봐야죠. 내용물의 생산연도가 왜 문제가 되지 않죠? 예를 들자면 통조림 제조를 할 때 그 내용물이 몇 년도 산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효기간 내에서 걸리기 때문에 내용물의 생산연도는 체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표시가 안 되잖아요. 또 내용물이 언제 예를 들자면은 뭐 포도주라든지 이렇게 특이한 제품의 경우에는 일부러 그거는 내용물의 생산연도를 표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내용물의 생산연도는 현실적으로 표시 안 되는 케이스가 많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력 추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는 지금 현재는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요소별 원가 계산 맨 처음에 하는 거죠. 부문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제품별 원가 계산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총괄적 원가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 원가 계산에 관한 의미상으로 보면 이런 말이 없는 거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제품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다는 거죠.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실제 원가 계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실제 원가에는 확정원가, 현실원가, 그리고 보통원가가 포함된다.
실제 이제 견적원가하고 추정원가는 뭐에 들어가죠? 예, 확정원가가 아니고 예정원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 전체 또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의 소비자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간접경비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예, 이건 조금 이따가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접 재료비라고 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보조재료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단체급식에서의 조미료, 양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비빔밥 만들 때도 넣고 또 뭐 쫄면 만들 때도 넣고 이럴 때 조미료와 양념을 함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재료 중에서 간접재료, 보조재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간접 재료비는 또는 보조재료비 이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접 경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답이 1번, 즉 1번이 틀린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7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3요소에 들지 않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경비, 재료비, 노무비가 원가의 3요소죠.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비 비비가 아니고 예비비죠. 예비비는 원가의 3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비비는 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1년간 살림을 하다가 급히 경비가 지출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예,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3요소를 발생 형태 기준으로 나눈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 부분 답이 직접비와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는 뭐죠? 예, 고정비는 사업 실적하고 무관하게 무조건 나가는 비용이죠. 변동비는 사업 실적이 좋으면 변동비도 늘어나고 사업 실적이 떨어지면 변동비도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예,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는 원가의 3요소예요. 이게 이 원가의 3요소죠. 그 다음에 개별비와 공통비는 이거는 사업별로 나가는 비용이고 이거는 회계 단위별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직접비는 직접 원가의 구성 요소예요. 간접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쳐서 제조 원가가 구성되는 거예요.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정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노무비가 되겠죠. 통신비, 전화를 많이 걸면 요금이 많이 나오죠. 여비, 출장을 많이 가면 비용이 많이 나오죠. 수도비, 물을 많이 쓰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가끔 조금 어려운 스타일로 문제가 날 때는 노무비 중에서도 변동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특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동비가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노무비는 고정비로 분류를 하니까 그건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재료비의 산식으로 알맞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재료비는 재료 소비단가 곱하기 재료 소비량이 재료비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치고 구입단가와 소비단가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구입단가와 소비단가가. 이 말이 이 말 같잖아요. 예, 구입단가는 매 회차 회계에서 그 거래처에 지불한 돈이 구입단가예요. 소비단가와 구입단가가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죠. 왜 그러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단가는 창고에서 내보낼 때, 장부에서 처분할 때 장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단가는. 그리고 재료비는 소비량을 얘기하는 거다. 구입량이 아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비와 무관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유형의 자산에만 적용된다. 틀린 말이죠. 예, 무형자산, 특허권이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죠. 고정자산의 일괄 경비 처리로 인한 회계적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만든 제도죠. 일정한 내용 연수 동안 경비를 분할하죠. 매회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회사 및 대체품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조사 방법이 뭐냐? 예, 이거는 품목조사가 되겠습니다. 품질조사는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예요. 시기조사는 사용 시기와 시세의 관계를 조사하는 거죠. 가격조사는 거래 조건이 변동될 때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시장조사의 수행에 있어서 시장조사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야 한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원칙이 뭐냐? 예, 여기에서 사업 추진 시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기에 적절해야 되니까 적시성의 원칙이죠. 물론 이것들이 그 시장조사의 원칙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에 맞는 것이 3번이다.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그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시장조사 자체가 목적인 회사도 있죠. 시장조사를 업으로 하는 그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는 시장조사가 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다. 2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구매관리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식품의 구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죠. 재료의 품질 관리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죠.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할 수 있죠. 물품 조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고객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예, 구매 관리가 고객 분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 간접적으로야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러나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정미정량이, 여기 정미정량이라는 뜻이 뭐죠? 예, 껍데기, 예를 들자면 이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오로지 내용물만 다뤘을 때 정미정량이라고 하는 거죠. 120g인 소고기를 500명분 주문하려면 얼마를 주문해야 되느냐? 쇠고기 100kg당 25kg이 지방이고 힘줄 및 핏물이 5kg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재료로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했네요. 예, 이때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정미정량 1인당 그 중량이죠. 곱하기 식수 인원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 가식부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가식부율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100kg에서
25kg와 5kg, 30kg를 빼니까 70kg죠? 예, 그러니까 0.7이 된다. 그러면은 정미정량이 120이고 인원이 500명이니까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해보시죠. 예, 5, 20, 5, 1은 6이죠. 60kg네요. 이렇게 이 숫자 0 3개를 빼면 바로 킬로그램이 돼버리죠. 60kg 나누기 0.7 하면 어떻게 되죠? 85.7kg 나오네요. 예, 86 해서 이거를 여기를 70으로 하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도 되죠? 예, 그래도 역시 답은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한식 구매관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